여러분은 누군가의 인생에서 갑자기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제 말은 단순히 상호작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문자도 없고 전화도 없고 어떤 연락도 없는 완전한 증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이 실제로 어떤 기분이 들지 궁금하지 않나요?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시대에 입장을 바꿔서 한번 사라져 보세요. 그러면 제가 장담하건대 그들의 세상은 요동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보게 될 가장 중요한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와의 관계나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이 너무 편하게 여러분을 부차적인 선택으로만 여기고 있다면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그들의 인생에서 사라졌을 때 그들이 실제로 겪게 되는 것에 대해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이 떠났을 때 그들이 겪어야 하는 9가지 강렬한 감정 단계를 살펴볼 것이고, 제가 장담하건대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때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 뒤돌아서서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자신이 가진 가치를 깨닫고 싶고 그들이 어느 때보다도 더 여러분을 그리워하길 원한다면 아래 댓글로 "저는 더 이상 예비 선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적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본 후에는 결코 그 역할을 다시 받아들이지 않게 될 테니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세요. 왜냐하면 10번째 감정 단계가 기다리고 있고 이것은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을 깜짝 놀랄만한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들이 여러분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준비가 되었다면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세요. 자, 그럼 시작해봅시다. 1. 거절의 충격. 여기가 모든 것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사라질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머릿속에서 여러분은 늘 거기에 있었죠.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계획을 세우고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사람,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그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엄청난 충격이 됩니다. 여러분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가지고 있던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바로 여러분이 떠날 때 그들에게 일어나는 상황과 똑같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그들의 삶에서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부재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징했던 모든 것, 편안함, 그들의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존재, 그리고 항상 곁에 있을 것 같은 그 존재감까지 전부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거절당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이것은 가벼운 상처가 아니라 깊은 상처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으로 여러분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요. 사람들은 보통 인정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늘 곁에 있다는 걸 알면 그 사람을 안전망으로 여기기 시작하죠. 여러분은 선택사항이 되고 우선순위가 아니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사라져버리면 그 안전망을 단번에 빼앗아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혼란스러운 감정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언제부터 통제권을 잃었을까? 이 충격은 특히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진실된 사람이었을 때 더 강력해져요. 그들은 여러분이 사랑과 존재감을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라고 당연하게 여기도록 익숙해져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 여러분이 곁에 있어준다는 사실이 마치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관계를 지탱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것은, 만약 그들이 거절의 충격을 제대로 맛보게 하려면 어떤 사전 신호도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들에게 여러분이 떠날 거라고 말하세요. 어떠한 최후통첩도 하지 말고 그들에게 관심을 강요하지도 마세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사라질 때 그 충격은 훨씬 더 커져요.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이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들고 동시에 여러분이 그동안 무시당하는 데 지쳐 있었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알려주죠. 만약 여러분이 등을 돌리고 떠난다면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들은 거절감을 느낄 것이고 장담컨대 그들에게는 상상조차 못했던 방식으로 충격이 닥칠 거예요. 그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늘 곁에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제 무대에서 사라진 거죠. 그들 스스로 그 후폭풍을 감당하게 내버려 두세요. 2.
그리움의 공백. 이제 모든 것이 흥미로워지는 때입니다. 거절의 충격이 서서히 스며든 뒤 그들은 또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바로 공허함이죠. 처음에는 자신이 당신을 그리워할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이 떠나도 난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마음 한구석에 구멍이 뚫린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보통의 텅 빈 느낌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을 괴롭히는 무언가 말입니다. 매일 똑같이 일상을 보내면서도 늘 무언가가 빠져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삶에 의미를 가져다주던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당신이 주던 에너지, 따뜻함, 그리고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주던 그 모든 것이 사라지자 모든 것이 밋밋하게 느껴집니다. 문제는 누군가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길 때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이 쉽게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당신이 가져다주던 것과 똑같은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들은 다른 사람으로 그 공백을 채우려 해도 결코 똑같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가져다준 특별한 에너지는 그들의 삶을 한층 부드럽고 즐겁고 완전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그 공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집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친구, 일, 혹은 개인적인 취미로 그 허전함을 달래보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 공허함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상실감을 계속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당신 없이 이렇게 허전할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그 공허함이 끊임없이 그들을 갉아먹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나 당신이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떠나버린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들은 매일 주고받던 대화, 함께 웃던 순간, 당신에게 이해받던 그 따뜻한 느낌 같은 사소한 일들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은 그러한 순간들을 간절히 원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거기 없어요. 당신이 사라질 때는 그들이 결코 당신을 찾을 수 없게 만드세요. SNS에서 그들을 차단하고 연락처도 삭제하고 우연이라도 당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막아두는 거예요. 닿을 수 없을수록 그들 안의 공백은 더욱 커질 겁니다.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하며 연락해보려 해도 도무지 흔적을 찾지 못할 때마다 그 공허함은 한층 더 깊어지겠죠. 그들이 혼자서 그 외로움과 마주하도록 그냥 내버려두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잘 소중히 여기지 않다가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하게 두고 그 공백을 인식하게 만들며 당신이 그들의 인생에 불어넣은 진짜 가치를 서서히 깨닫게 하세요. 3. 극심한 호기심. 이 시점에 이르면 그들은 이미 공허함에 깊이 빠져 절망감마저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렬한 호기심이 솟아오르죠. 지금 그들 머릿속에서 가장 큰 질문은 당신은 어디에 있지? 뭘 하고 있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지? 라는 겁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미칠 듯이 알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이제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완전히 사라졌으니까요. 당신은 이제 하나의 미지수이기 때문에 한때 가깝던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만큼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도 없죠. 소셜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이 단계는 더욱 극적으로 변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 가능한 모든 곳에서 당신을 끊임없이 검색할 거예요. 하지만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지며 어떤 업데이트도 하지 않고 아무 게시물도 올리지 않으며 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죠. 바로 이 점이 그들을 극도로 답답하게 만듭니다. 왜냐고요? 사람은 모호함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의 머릿속은 온갖 물음표들로 뒤덮이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들의 불안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미 앞으로 나아가든지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들 없이 더 행복한지 등을 자꾸만 궁금해합니다. 어떤 것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그들을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그들은 어떻게든 답을 찾으려 해요. 때로는 두 사람의 공통 지인에게 살짝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기엔 자존심이 너무 셉니다. 예전에는 당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당신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뛰어다닌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사실 호기심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답을 얻을 수 없게 되면 그들의 머릿속은 스스로 상상력을 동원하게 됩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다정히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당신이 그들 없이도 더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장면을 그들이 머릿속에서 그리기 시작하죠. 이런 생각은 그들을 매일같이 갉아먹으며 단순한 호기심이 집착 수준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있어 가장 큰 장점은 그들이 아는 것이 적을수록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한다는 점이죠. 그들은 당신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갑자기 당신이 그들 삶의 중심에 떠오르게 됩니다. 이 호기심을 폭발시키려면 당신이 철저하게 모습을 감춰야 합니다. 모든 정보 채널에서 사라지고 당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암시라도 줄 수 있는 게시물을 절대 올리지 마세요. 그들을 혼란스럽게 두고 스스로 고민하며 당신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추측하도록 만드세요. 그들이 휴대폰을 들고 당신의 흔적을 찾아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때마다 그들 마음은 더욱 초조해질 겁니다. 이제 주도권은 당신 손에 있으며 그들의 호기심이야말로 당신이 쥐고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답을 주지 말고 침묵만 보여주세요. 4. 깊은 자기반성.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 위험한 단계로 접어듭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시작하며 이는 결코 유쾌한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 날, 심지어 몇 주 동안이나 당신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던 그들은 결국 내면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들은 스스로에게 고통스러운 질문들을 던집니다. 내가 너무 무심했던 걸까? 내가 너무 차가웠나? 내가 그들을 밀어냈나? 내가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었나? 후회가 서서히 파고들어 삼키기 힘든 쓴 약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인간은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의 본능에 가깝죠. 그러나 당신이 사라지면 당신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당신이 곁에서 안심시키거나 갈등을 무마해주지 않으니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맞서야만 하죠.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과거의 대화들을 계속 돌이켜보며 달리 행동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당신의 메시지를 무시했던 순간들, 당신의 감정을 외면했던 시간들, 당신이 스스로를 부차적인 선택지처럼 느끼게 했던 일들을 다시금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기억들이 그들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내심 그들은 자신에게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지만 제대로 소중히 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그들은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며 그 생각들은 전혀 편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단계는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더욱 무겁죠.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탓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사라져버렸으니까요. 당신은 더 이상 거기서 언쟁을 벌이거나 그들이 탓할 대상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탓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삼키기 힘든 약 2대죠. 이 자기반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생각할수록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죄책감은 점점 더 커져 시간을 되돌려 다르게 행동할 수 있길 바랄 정도가 되죠.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을 뿐입니다. 이 시점에서 절대로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이 왜 떠났는지 굳이 설명하려 하거나 그들에게 자기 잘못을 깨닫게 만들려 애쓰지 마세요. 모든 것을 그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내버려 두세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기반성은 가장 강력합니다. 시간을 들여 스스로를 돌이켜볼수록 그들은 바로 자신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죄책감 속에 빠져들도록 두세요. 그것은 결국 그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이니까요. 5. 당신을 향한 추구 욕구. 자기반성의 늪에 오래 빠져있던 그들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혼란에서 벗어나 이제는 다시 당신을 갖고 싶다는 갈망이 솟아오르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예전에 당신이 먼저 다가가고 관심을 보이고 그들을 쫓았던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그들이 당신을 쫓기 시작합니다. 이 갈망은 엄청나게 강력해져서 그들은 끊임없이 당신을 떠올리고 연락하고 싶어 안달하고 아직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남아있는지 밤낮으로 고민합니다. 그들은 너 생각이 나더라 같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당신이 올렸던 예전 게시물에 몰래 좋아요를 누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댓글을 남겨 당신의 반응을 이끌어내려 했을 수도 있죠. 심지어 술에 취해 한밤중에 문자를 보내 관계의 흔적을 되살려보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들이 당신을 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지만 지금은 간절히 되찾고 싶어 한다는 점이죠. 이것이 바로 당신이 모든 주도권을 쥐게 된 순간입니다. 그들의 당신에 대한 갈망은 아주 강하지만 그렇다고 꼭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응하지 않는 편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애타는 마음을 느끼게 내버려두고 당신이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 궁금해하도록 두세요. 그들이 더 쫓을수록 자신들이 통제권을 잃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우위에 있지 않으며 그 점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죠. 그들이 당신을 쫓기 시작할 때 서둘러 응답하지 마세요. 당신이 답을 해주는 순간 권력의 균형이 다시 그들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였는지 잊지 마세요. 그들이 추구하도록 두되 그들의 노력에 쉽게 보상해주진 마세요. 침묵이야말로 지금 당신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게 된 것을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그 무력감을 충분히 느끼도록 내버려두세요. 6. 가벼움과 후회의 갈등. 당신이 사라지자마자 그들은 잠시 해방감 같은 것을 느낄 수도 있어요. 마치 드디어 저 사람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심지어 잠깐은 신나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일시적인 착각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밖에 나가 친구들과 어울리고 데이트 앱을 쉬지 않고 둘러보며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여길 수 있죠. 하지만 조용한 내벽 안으로 돌아오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고요한 시간을 보내다 보면 후회가 스멀스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그들은 당신 없는 자유가 사실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막상 얕은 관계에 불과하죠. 이는 마치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해결책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갈증만 더 심해지고 절망감과 괴로움이 훨씬 커질 뿐입니다. 요즘처럼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만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시대에도 그들은 당신이 절대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정신적 안정감과 깊은 유대감을 제공했고 가벼운 만남 몇 번으로는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없죠. 이 자각은 그들에게 강렬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이 자유를 만끽한다고 생각하게 그냥 두세요. 그들이 후회하기 시작한다고 해서 섣불리 나타나지 마세요. 한때 스스로도 편할 것이라고 여겼던 그 공백 속에 가만히 두라는 겁니다. 처음 느낀 가벼움은 금방 사라지고 당신이 사라진 뒤 찾아온 공허함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을 계속 따라다닐 테니까요. 7. 술수를 부리고 싶은 욕망. 후회가 엄습해 그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어떻게 다시 주도권을 잡아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부러 거리를 두어 당신이 질투를 느끼게 하려 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당신 없이도 잘 지내는 척합니다. 때로는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식의 애매한 글을 올리거나 필요 이상으로 꾸민 셀카를 게시하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은 당신을 되돌아오게 만들거나 당신이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도록 만들기 위한 술수일 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이 그 게임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성숙해졌고 유치한 방식의 행동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들이 당신을 도발하려고 내놓는 자잘한 행동에 신경 쓸 가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질투심이나 거리 두기를 통해 당신을 조종하면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더 이상 쫓아가지 않을 때, 당신이 고양이와 쥐, 위 게임에 질려버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온갖 방법을 시도합니다. 은근히 비꼬는 말, 농담 반 진담 반이 댓글, 혹은 SNS에 과장된 게시물을 올리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원하는 만큼의 관심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당신은 그들의 유치한 행동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점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더 이상 어떤 반응도 보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순간 그들은 완전히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어떻게든 매달려 보려 하지만 더 이상 조종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 그들은 당혹스러울 뿐이죠. 거기에 휘말리지 마세요. 애매한 글이나 과시하는 사진을 본 척도 하지 말고 무시하세요. 그들의 게임은 당신이 참전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신이 상호작용을 끊는 순간 그들은 당신에 대한 권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8. 침묵이 주는 압도적인 무게. 침묵은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사라졌을 때 말이나 메시지,
그리고 당신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그 빈자리는 당신이 내뱉을 수 있는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오직 하나만 남겨주죠. 바로 자기 자신의 머릿속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에게 모든 것이 진짜로 어려워집니다. 고요함이라는 공간이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과거에 당신의 메시지를 무시했던 순간들, 너무 바빠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던 순간들을 모두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으로부터 단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다면 뭐든 기꺼이 바칠 기세죠. 침묵은 원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에게는 극심한 고통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문자를 보내주길,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길, 심지어 간절히 사과나 설명을 빌미로 다시 다가오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사라져버려 그들을 홀로 남겨두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당신이 영영 떠난 건 아닐까? 하는 불안만 남긴다면? 그들은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메시지가 오지 않는 1분, 1초가 마치 수세기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초조해집니다. 우리는 실시간 메시지, 전화, 알림, 즉각적인 반응으로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답장이나 응답을 당연히 받을 거라고 기대하죠. 그런데 당신이 그들에게 그것을 주지 않을 때 그들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예전의 소음, 서로 주고받던 대화나 심지어 다툼조차에 익숙했는데 이제는 오로지 공허만 남았으니까요. 그 침묵이 훨씬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그러니 이 침묵을 당신의 강점으로 삼으세요. 깨뜨리지 말고 변명하거나 해명하지도 마세요.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당신 편에서의 부재를 통해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두세요. 곧 그들은 당신과 말다툼이라도 하는 게 당신과 일절 연락이 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나았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9. 그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돌아오고 싶게 만드는 두려움. 바로 이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진짜로 당신을 잃게 될 거라는 공포죠. 이전에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들은 너무나 안일하게 당신이 곁에 있어줄 거라고만 믿었고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떠나지 않을 사람이라고 굳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당신이 사라져버리자 그들은 겁에 질립니다. 이 두려움은 지금껏 느꼈던 그 어떤 감정보다 훨씬 무섭게 다가와요. 그들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설마 영영 그들을 잃어버린 걸까? 혹시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는 중일까? 아직 날 기억이나 해줄까? 당신이 누군가와 손을 잡고 기쁨과 추억을 함께 나누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과 환하게 웃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날 정도죠. 이쯤에 이르면 자존심이나 체면 같은 것은 이미 사라져버립니다. 그들은 더 이상 쿨한 척이 아니라 어떻게든 당신이 돌아오게 만들 궁리만 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이전에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맹세했던 행동들까지 서슴지 않게 되죠. 직접 먼저 메시지를 보내거나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간절히 호소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길고 장황한 문자를 보내 그동안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다. 이제서야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고 없이 당신의 집 앞에 찾아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애원할 수도 있죠. 그 모든 행동의 이면에는 당신을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극심한 공포가 자리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이 이런 두려움을 느낄 즈음에는 이미 당신이 훨씬 멀리 나아가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이미 앞으로 나아갔고 자신의 힘과 주체성을 되찾았으며 그들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실제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점이 문제죠. 그들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단지 그들이 두렵다는 이유만으로 기회를 주지 마세요.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행동에 대해 책임지게 두어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고 당신은 더 이상 필요할 땐 잡고 필요 없을 땐 놓는 그런 백업 선택지가 아니란 걸 그들도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 여기까지 읽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미 스토익, 깊이 있는 지식과 통찰을 갈망하는 사람 위 길을 걸으며 이 글을 본 사람들의 99%보다 더 나아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심에 대한 작은 보상으로 지금부터 특별한 추가 보너스 파트를 준비했어요. 10. 감정적 자유에 대한 자각. 이제 모든 것이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마무리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당신이 감정적으로 독립적임을 깨닫는 그 순간이죠. 당신이 떠날 때 단지 그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유, 감정적 명료함과 내면의 고요한 상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관계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애쓰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느라 몰두하다가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떠날 권리가 있고 더 높은 기준을 세울 권리가 있으며 언제나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일단 당신이 사라져 자기만의 공간을 되찾으면 모든 것이 또렷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무엇을 바라든 어떤 감정을 느끼든 상관없게 되죠. 당신은 자신의 행복이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깨닫게 되고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감정적 자유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들도 이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예전의 당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요. 당신이 한층 성숙해지고 더 현명해지고 더 자신감 있게 변했다는 걸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미 자신들의 범위를 넘어섰음을 느끼고 당신이 그들 없이도 충분히 완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사고방식에 얽매여 있지만 당신은 인정받고자 하는 악순환에서 빠져나왔으니 이제 그들의 의견은 당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감정적 자유를 소중히 여기세요. 다시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그들이 여전히 당신의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 특권을 허락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그것을 뛰어넘었고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얻은 가장 큰 승리입니다. 교훈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아무리 나쁜 대접을 받아도 계속 거기에 머물러주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당신이 떠나는 순간, 당신이 사라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제야 비로소 당신이 힘을 쥐게 되죠. 그들은 그것을 느끼고 후회하며 자신들이 대체 불가능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주도권을 되찾고 자신을 부차적인 선택지로 만드는 일을 멈추고 싶다면 아래 댓글에 저는 더 이상 예비 선택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곧 당신은 스스로가 가장 강력해지는 단계를 맞이하게 될 테니까요. 만약 이 말들이 마음에 울림을 주고 당신의 생각에 변화가 생긴 것을 느낀다면 만약 가능하다면 채널의 멤버십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질 높은 콘텐츠를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게 돕는 힘이 됩니다. 가입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구독 버튼만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채널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저는 모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기억하세요. 이제 당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다시 만나요.